안녕하세요. 먼저 AWS 서밋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AWS 코리아에서 보험 부분의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보험사 고객분들께서 저희 AWS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실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보생명을 포함한 교보그룹 전체의 데이터 전략을 리딩하고 계시며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임세현 상무님과 함께 비즈렌즈를 활용한 교보생명의 데이터 전략 성공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어젠다는 제가 금융기업이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과 AWS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임세현 상무님을 통해서 교보생명의 데이터 활용 혁신 및 비즈니스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환경에서의 데이터는 우리의 몸을 흐르고 있는 피와도 같습니다.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서 활용이 되고 있으며 기업이 운영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연평균 약 40%씩 증가하고 있고, 이 중 90%의 데이터가 최근 2년 내에 생성될 정도로 성장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또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에 있어서도 사용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외에 IoT 장비나 시스템 로그 등 자동으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30%를 차지하는 등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규모와 종류의 증가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방식의 추세 변화로 이어지고 있고, 금융사는 이를 통해서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데이터 전략 자체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늘날 기업들은 의사결정의 맥락을 넓히고 차별화를 위해서 기업의 내부, 외부의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추세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들은 더 가치 있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은 데이터를 상품화하고 작고 민첩하며 권한이 위임된 조직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업들은 고객 접촉 시에 임팩트 있는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초개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금융기업 고객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중심 조직이라는 컨셉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중심 조직을 AWS는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AWS는 고객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약 4년 전 데이터 중심 조직의 컨셉과 데이터 중심 휠을 개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중심의 조직이란 데이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통찰을 이끌어내며 그 통찰력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서 최종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중심 휠은 아마존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가 개발한 아마존 플라이휠을 활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12시 방향에서 시작되는 데이터 중심 휠은 데이터를 상품화하고 이를 고객 경험과 연계합니다. 이렇게 상품과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다시 시스템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서 약 30% 정도 더 높은 성장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한 보험사는 전체의 약 18% 정도로 여전히 80%의 보험 고객분들께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분석 업무에 소요하는 전체 시간의 약 68%를 데이터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서 좀 더 분석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용자의 약 21%만이 분석 활동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역량 수준을 확보하고 있어서 소수의 분석가만이 원활하게 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의 데이터 분석에 대한 활용 수준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오늘 세션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교보생명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비즈렌즈를 사용하시기 전까지는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셨는데요. 첫째, 데이터의 확인 어려움과 접근 지연입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인하는데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데이터 분석가조차도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중간중간에 추가적인 개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 자원의 제약입니다. 분석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지연되거나 업무 담당자와 전문 분석가 간의 매뉴얼 방식의 의사소통이나 모델의 진행 결과를 서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단일 협업 체계가 부족해서 모델 개발에만 2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수행을 위한 단기 목표 중심의 데이터 활용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의 재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정리해보면 데이터 중심의 조직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인드셋, 프로세스, 인력 등과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업이 데이터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중심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민주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의 민주화란 사용자의 데이터 활용 수준과 상관없이 원하는 데이터에 빠르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분석 목적에 맞는 올바른 분석 도구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 내용과 분석의 결과를 투명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조직 내에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중심의 조직을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민주화를 통해서 민첩하고 혁신적이며 책임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AWS는 사용자의 데이터 활용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쿼리가 사용한 현업 실무자들께서는 AWS의 DW 서비스인 레드시프트에 저장된 정보를 정교하게 분석하실 수 있도록 레드시프트 쿼리 에디터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한 아마존 에트나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쿼리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실무자분들께는 아마존 퀵사이트의 대화형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 분석가는 분석할 데이터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는
AWS 글루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기업의 내부, 외부의 다양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을 시각적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빠르게 적재하실 수 있습니다. AWS는 데이터 노드 간에 제로 이테일을 확대 적용한다든지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이미지는 하단부터 데이터의 저장, 집적, 그리고 상단의 분석, 시각화, 서빙 등 금융사가 사용하고 계시는 분석 플랫폼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목적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AWS는 통합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저장 집적을 위해서는 관계형,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아마존 오로라, 아마존 다이나모DB,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 레드시프트,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는 S3와 레이크 포메이션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분석을 담당하는 서비스로는 AI, ML의 모델의 학습 및 훈련, 그리고 배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고객의 분리된 네트워크 환경으로부터 빅데이터의 대량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아마존 EMR 서비스, 그리고 대화형 로그 및 웹사이트 검색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오픈서치 등의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플랫폼에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는 단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그 가치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지만 여러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더 큰 가치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중심 조직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의 생산과 소비의 빠른 순환일 것입니다. 데이터 생산자는 간편하게 데이터를 상품화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의 소비자는 적은 노력으로도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의 생산과 소비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아마존 데이터존은 데이터 포탈, 조직 및 사용자 관리, 그리고 비즈니스 카탈로그 제공을 통해서 데이터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데이터를 유통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관된 기능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AWS의 서비스를 데이터 접근성, 분석 툴,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임세현 상무님께서 교보생명이 AWS 서비스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데이터 활용에 성공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생명의 그룹 데이터 전략 담당 임세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일반 현업 실무자가 데이터 분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플랫폼, 즉 데이터 분석 포털을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교보생명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보생명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보험회사입니다. 이제 보험회사인데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문화, 금융, 선도 기업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저희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희 교육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보험에서 시작한 것처럼 그 세계 최초의 이제 교육보험을 저희가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암, 퇴직, 유니버셜, 변액보험을 시장에 소개함으로써 고객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속적인 이러한 고객과의 소통에서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안정성과 성장성, 수익성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데요. 무디스 9년 연속 A1 등급, 그리고 피치 레이팅의 11년 연속 A 플러스 등급을 받음으로써 업계 신용 등급으로 이제 업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고, 자산은 131조,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4,800억, 4,900억 정도의 이제 단기순이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안정적인 자금 운용으로 인하여 저희 지급 여력 비율은 한 181%를 달성하고 있고,
이제 금감원이 이제 그러니까 정한 그런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좀 더 그 많은 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결과가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 교보생명은 저희 이 고객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데 AWS 클라우드 서비스와 이제 계속적으로 관계를 하고 같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21년에 빅데이터 플랫폼 오션의 도입을 시작으로 AI 언더라이팅 시스템 바로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 개선 작업을 좀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 앱인 케어, 그리고 마이데이터 앱인 피치, 그리고 여러 그 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 슈퍼 앱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영유아 건강 플랫폼 도넛을 이제 출시함으로써 이제 그 AWS의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오픈 API라든지 그리고 오픈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제휴를 확장해 나감으로써 저희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또 아마존과 함께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여러 가지 플랫폼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느냐일 것 같은데요. 이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교보생명뿐만이 아니라 교보그룹에도 다양하게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보생명의 이제 400만 고객 이외에도 교보문고의 한 1,200만 고객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객과 함께 한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결과로 이제 교보문고의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교보생명보다도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한 40만 명의 교보증권 그리고 한 11만 명의 온라인 보험사 라이프 플래닛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객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나이, 성별, 결혼, 자녀, 교육과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130조의 금융자산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을 통해서 기업의 자산과 신용 상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심사, 그리고 청구 업무 등을 통해서 획득한 질병 관련된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계속 확인하고 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채널들과 함께 교보문고의 어떤 도서명에서 생기는 그런 관심사들을 통해서 고객의 취미와 그리고 성향을 알려고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객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고객에게는 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그룹 각사에게는 어떤 가망 고객의 역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가망 고객의 특성을 파악해서 고객 특성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고객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쌓아왔던 어떤 그런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 데이터 조직만의 일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가치 실현은 전사 모두가 이제 함께 해야지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 그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데이터 조직은 이러한 그 전사적으로 비즈니스 현업 실무자들이 비즈니스 가치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현업 실무자는 저희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두 직접 비즈니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미션은 DNA 서비스, 즉 데이터 앤 어널리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데이터와 이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보면 큰 미션은 데이터는 저희 비즈니스 실무자들이 어디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분석 서비스는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분석 역량과 도구를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와 이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렇게 생명을
먼저 시작해서 생명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교보 생명 이외에도 그룹사로 확산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이고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분석 서비스 포털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름을 비즈니렌즈 M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를 렌즈로 이제 바라본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이름인데요. 이 비즈렌즈 M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비즈렌즈 M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과거에 저희 직원들이 좀 접근에 제한적으로 있었던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통합해서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접근의 제약이 없이 고객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석 서비스는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의 영역이었다면 이를 이제 비즈니스 전문가 영역으로 바꾸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이제 비즈렌즈 M을 통해서 이러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하나씩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데이터 서비스의 변화된 모습을 좀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그 고객 여정별로 다양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망 고객, 모집 고객, 계약 고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망 고객 같은 경우는 어떤 디지털에 있는 데이터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제휴 데이터들, 그러니까 우리의 계약으로 우리 회사의 그러니까 기업의 계약의 고객이 되기 전에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하기 전 상태의 고객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보험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저희의 보험 판매원들이 가지고 있는 때로는 수첩에 그리고 때로는 그 개별 시스템에 등록한 그런 데이터들도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서 어떤 모집 고객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고객들을 잘 관리를 해서 저희 회사의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신탁, 펀드 그리고 여신 그리고 보험 업무 중에서는 이제 가입, 유지, 지급 업무에서 각각의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각각의 이 데이터들이 충분히 굉장히 많은 데이터고 이거를 사무계 관점에서 보면 사무계는 이제 전산 처리된 그런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약 3,000개에서 5,000개 테이블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3,000개에서 5,000개 테이블이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분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 분석하는 것보다도 사실 모든 데이터를 다 열어둔다는 것은 실무자 또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 보안 이슈라든지 이게 어떤 목적도 정보의 그 자원 할당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그런 데이터 중에서 가장 비즈니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따로 정의를 했고요. 그것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전체 여정을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번호별로, 고객 아이디별로 이게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적으로 그 분석가는 고객이 가망 고객 단계부터 모집 고객 단계 그리고 계약 고객 전체 이제 고객 여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고객 여정별로 관리한 데이터는 총 한 650개 테이블로 관리가 되어 있고요. 650개 테이블은 각각의 구성은 성별, 연령과 같은 그 일반적인 고객 속성 정보, 일반 부가 정보에 해당하는 그런 고객 속성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계약을 저희가 이제 보험사다 보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고객의 라이프 이벤트가 보입니다. 이분이 육아 단계인지 아니면 노년 단계인지 아니면 그 자녀가 있는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그런 단계인지의 전체적인 라이프 이벤트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라이프 이벤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본연의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가입, 유지, 지급에 관한 정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망 고객에 해당하는 그런 디지털 접속 정보 같은 경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예측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을 추정한 정보들, 페르소나 정보라든지 고객의 이벤트를 예측하는 그런 정보들도 별도 태그화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한 650개 테이블을 사용자들이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요. 우선은 저희 그 650개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 스키마를 그 트리 형태로 좀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사용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클릭만으로 또 해서 그 상위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면 그 아래 스키마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걸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뭐 클릭만으로 하기에도 뭔가 전체적인 그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이제 검색하거나 그 검색된 뭐 키워드를 통해서 도출된 그 단어를 통해서 스키마를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는 저희가 전체 데이터를 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엑셀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가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엑셀로도 데이터 스키마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회사에 있는 IT 메타 시스템에도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검색어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비즈니스 담당자가 그 데이터 테이블 항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또 새롭게 한 시도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650개의 데이터 항목들을 데이터 테이블명과 데이터 항목들을 한글명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한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용어이긴 합니다만 뭐 총 환산 월초를 알고 싶어라고 하면 그 총 환산 월초라는 그 비즈니스 용어로 검색을 하면 그 관련된 그 한글 테이블명과 한글 테이블 항목뿐만이 아니라 영어 항목, 영어 테이블도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사용자는 SQL을 통해서 그 한글로도 이용할 수 있고 영어로도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추출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분석 서비스인데요. 이제 분석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전체적인 발전된 형태로 진화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과거에는 데이터를 탐색함에 있어서 SQL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추출을 했었죠. 추출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무슨 일이 얼마나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현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각화 도구를 통해서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이제 딥다이브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는데요. 그런 기술 통계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저희가 해왔었고,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예측 서비스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술의 발전, 특히 이제 머신러닝의 발전을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그 다음 액션을 예측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해 왔었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설명드렸던 이 비즈렌즈 M은 이제 데이터 탐색 기능, 그리고 기술 통계 기능, 그리고 예측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에서 현업 실무자가 직접 개발한 모델을 실현해 볼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서 이것을 현업 실무자가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 단계의 MLOps도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는 형태로 지금 검토하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비즈렌즈 M의 특장점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AI 예측 분석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서비스를 가르는 형태가 분리하는 형태가 분석 코딩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그래서 분석 코딩을 잘 모르는 현업 실무자를 대상으로는 저희가 오토 ML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겟 값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모델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모델 개발이 끝납니다. 그래서 모델 개발이 끝나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예측 값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형태를 통해서 나온 결과 값을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석가도 마찬가지로 그 파이썬을 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R 코딩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코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문제는 이제 대용량의 GPU 같은 경우는 자원 할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원 할당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패키지들, 머신러닝 분석 패키지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분석가가
최신 시스템과 그리고 최신 패키지를 이용해서 분석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데이터와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데이터와 분석 서비스가 이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영역도 필요합니다. 그 관리하는 영역은 저희가 거버넌스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관리, 통제, 공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 통제, 공유 기능은 저희가 포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포털을 통해서 권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매뉴얼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 요청과 그리고 Q&A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 지식들, 분석 기술이라든지 최신 트렌드 같은 내용들도 저희가 게시판 형태로 제공을 함으로써 분석가들이 그리고 일반 현업 실무자들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의 이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 분석 경험의 공유인데요. 각각의 분석가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파일을 만듭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정호 담당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일인데요. 그리고 만들었던 데이터를 다른 작업자가 유사한 작업을 똑같이 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시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만들었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아마존의 S3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코드도 마찬가지로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 보고서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경험했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 사업부의 어떤 담당자가 작업했던 그런 결과 보고서를 보고 그러니까 마케팅의 임원분께서 그 내용을 보고 우리의 예측 모델도 속성은 비슷하잖아요. 고객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내용에 대한 예측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모델도 다이렉트 사업부에서 봤던 그런 디지털 채널에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로 추가로 더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면 좀 더 모델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현업 실무자가 별도 권한 신청 없이 모든 고객 여정 관리가 가능한 비즈렌즈 M의 주요 DNA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를 요약하면 그러니까 데이터의 저장소와 그리고 이를 탐색하고 그리고 기술 통계 그리고 예측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식 공유하기 위한 기능을 이제 모두 하나로 합해서 포털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까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비즈렌즈 M의 이제 주요 기능입니다. 비즈렌즈 M을 저희가 만들고 관리를 할 때 저희가 모든 서비스를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때 저희가 AWS의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설명드리면 데이터 레이크에는 아마존의 S3 서비스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탐색에는 아마존 레드시프트 서비스, 그리고 시각화 분석에는 아마존의 퀵사이트 서비스를 접목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 또 추가로 과거에 저희가 비즈렌즈 M을 도입하기 전에도 이용하고 있었던 태블로 시각화 분석 툴도 저희 비즈렌즈 M에 추가 연계해서 반영함으로써 사용자가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AI 분석 도구 이용에는 아마존의 세이지 메이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코딩 지식 유무에 따라서 노트북과 캔버스를 모두 반영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구성, 데이터부터 분석 그리고 거버넌스까지 하나로 합한 이 데이터 분석 포털은 저희가 교보 생명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교보 그룹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계열사인 디플래닛이라는 데이터 전문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전문 법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좀 반영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던 비즈렌즈 M을 실제로 이용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기획, 탐색, 예측, 결과 반영 이 단계로 이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과거에는 데이터 비즈랜드 예물 도입 전에는 데이터 예측 분석을 할 때는 비즈니스 실무자가 이 요청을 하고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를 탐색하고 예측 분석,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실제 결과 반영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비즈니스 실무자가 기획했던 그런 내용이 충분히 데이터 분석가가 물론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굉장히 열심이고 그 비즈니스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래도 그 전문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일들, 시간들 그리고 그 이해하는 데 발생하는 시간들이 상당한 좀 그 타임 로스가 발생함으로써 저희가 추정하건대 한 3에서 4개월의 시간이 데이터 확보와 비즈니스 이슈를 이해하는 데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좀 그래서 하나의 분석까지 수행하는데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었는데요. 이를 좀 획기적으로 좀 줄이고자 만들었던 비즈랜드 M을 통해서 비즈니스 담당자가 직접 동일한 과제를 유사한 과제를 수행해 본 결과 그 기획부터 결과 분석까지 약 2개월 정도 이제 소요되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러면 더 많은 비즈니스 실무자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목표를 세웠었는데요. 저희 회사에 그 MZ 세대 직원들이 약 1,000분 정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1,000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의 분이 실제로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각각의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50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목표로 이제 올해 이 시스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측정해 보니까 분석 과제 건당 한 2일 정도의 시간을 데이터 탐색에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로 별로 봤을 때는 연간 한 25일 정도의 시간을 데이터 준비 시간에 쓰고 있었는데 이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함께 그 예측 분석 과제들을 비즈니스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게 됨으로써 한 연간 한 30건 정도의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세일즈에 나가기 전에 어떤 고객에 대한 이해를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하고 실제 세일즈를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대시보드도 시각화 대시보드도 지금 제공해서 기획하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한 10건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비즈랜드 M의 그 주요 성과라 그 경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경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 데이터 활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비즈니스의 활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데이터 활용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즈랜드 M을 도입함으로써 좌측 상단에 보시는 어떤 그 아메리칸 풋볼 팀의 스쿼드를 제대로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쿼드를 통해서 데이터라는 공을 가지고 득점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 풋볼 팀의 약간 쿼터백 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공급을 하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비즈니스 담당자들은 리시버 러너와 같이 각자의 비즈니스 전문성을 발휘해서 점수를 획득해서 경기에 이기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저희 교부생명이 그 AWS와 함께 했던 경험을 오늘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저희 비즈니스에서 이기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오늘 좀 어려운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각각의 비즈니스에서 좀 차별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